뒤에 지금 올리고당으로 몇시 아니 올리고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실에서 매실 씨앗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죠. 올리고당하고 관계없이. 한 5, 6년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있어서 이렇게 맛을 보면 안 우러나서 한 1년씩 놔두고 그냥 우러난 다음에 그러면 뭐 지금 뭐 먹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지금 다 거는 게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버리십시오. 아니 소화제로 그냥 예, 그러니까 드시려면은 매실 씨를 빼고 넣어서 드시라고요. 예, 앞으로 담궈서 드시려면은 매실 씨를 빼고 뺀 놈에다가 담근 소주를 넣어가지고 드시라고. 씨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씨. 예, 씨가 문제라요. 씨를 빼서 담궈서 드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씨를 빼십시오. 씨를 빼고 소스를 담아서 마찬가지인가요? 뭐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독. 아니 씨를 빼면 독이 없습니다. 씨를 설탕을 빼버리면 설탕을 많이 넣었어요. 그건 독하고 관계 없죠. 설탕이 많다는 거예요. 네. 지금 두 개 다가 문제입니다. 설탕이 많은 거하고 독 있는 거하고. 근데 독은 씨앗에 있으니까 씨를 빼면 독은 없는데 설탕 많이 있는 건 설탕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건 많이 드시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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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여튼 뭐 강의를 계속 들어보시고 한번 네. 자, 아까 제가 고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먹는 고기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름기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고기도 그냥 먹으면 될 텐데 무조건 마블링입니다. 돼지고기도 다리살이나 목살 넣으면 될 텐데 무조건 삼겹살입니다. 자, 고기 속에 지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드럽고 고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그런 얘기했죠. 이 세상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맛있으면은 맛있는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요? 고기 속에 지방량이 많으면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담즙이 나옵니다. 담즙. 이 담즙은 대장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담즙 과다 분비가 되면 대장이 무조건 힘들어집니다. 대장이 힘들어지게 되면은 유방암에 잘 걸리시는 분들도 대장이 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왜 그러냐? 대장에, 장에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기 때문이죠. 장이 힘들면은 온갖 면역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감기에서부터 암까지 걸리고, 당뇨도 시키고, 장이 부실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요? 고기에 있는 기름기 성분이 기름을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보세요. 소는 있잖아요. 소는 위가 4개입니다. 4개라 가지고 풀을 먹고 되새김을 해서 소가 자라도록 되는데 그렇게 자란 소는 마블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름기가 없어요. 기름기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료를 먹어야 됩니다. 풀 대신에 사료, 탄수화물. 사료가 뭐라고 했죠? 탄수화물, 옥수수 먹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끼우려면 어떻게 운동을 안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 뭐 걸립니까? 그게 당뇨예요. 그게 당뇨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탄수화물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면은 당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중에 팔리고 있는 모든 소고기나 닭고기, 소, 돼지 잡을 때 눈알 갖고 와서 분석해보면 눈알 실드줄 다 당뇨 걸려 있어요. 우리가 당뇨 걸린 소나 닭고기를 왜 먹어요? 마블링. 그놈의 마블링 때문에 걔들 당뇨 걸리게 만들고 기름기 끼워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름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호주 있잖아요. 호주는 소는 수천 년 동안에 그 사람들은
풀만 먹여서 키웁니다. 절대로 사료 안 먹여서 키웁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생산되는 소 중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소들은 말이죠. 지네들끼리 배 타기 전에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여가지고 배 타기 전에 100일 동안 옥수수를 집중적으로 먹고 들어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고 들어옵니다. 왜요? 그리고 배 타고 하면서 운동 안 하잖아요. 마블링 만들라고. 여러분들 호주 청정고기 사러 가면요. 마트에 광고물이 크게 붙었습니다. 청정 호주 소고기 100일 동안에 비우고 만들어서 왔다. 아주 크게 적어놨습니다. 엄청 크게. 뭐예요? 소한테 옥수수 사려줘가지고 마블링 끼워서 왔다 이거예요. 호주에 소 키우는 방법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 마트에 가서 소고기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돈 주고 사는 소고기 전부 다 1등급입니다. 1등급만 마트에서 판매합니다. 2등급, 3등급 구경할 수가 없어요. 겨우 한 코너에 한 달에 한 번 들어올까 말까. 조그마하게 몇 퍼센트. 왜요? 여러분들이 2등급, 3등급은 뭔가가 2자, 3자가 붙어있으니까 고기 질이 안 좋겠지. 우리나라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마블링입니다. 고기 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고기 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고기 중에서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순수한 살코기 3등급입니다. 그거는요 100g에 2,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너무 쌉니다. 농민들이 말이죠 한이 서려 있는 가격이에요. 왜? 안 사 먹으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안 사 먹으니까 하도 안 사 먹으니까 100g에 2,000원 해가지고 농민들이 어떻게 사료값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사 먹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마블링을 너무 잘하니까 1등급도 만족을 받지 1등급도 또 두 개를 나눴습니다. 1 플러스 1, 2 플러스 2뿔 1, 2 플러스는 고기 속에 지방이 19%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고기 속에서 지방이 막 늘어나면서 고기값이 올라가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밖에 없어요. 이걸 너무 사랑하는 너무 맛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3등급이 미국의 스테이크 1등급입니다. 그러면은 소 키우는 우리 농민들이 이익을 보느냐?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 키우는 한우 키우시는 분들에서 손해보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요? 이 고기를 마블링을 키우려면 일반 소보다 한 1년을 더 키워야 돼요. 1년 동안에 그 비싼 수입산 사료를 먹입니다. 먹여가지고 소를 잡을 때 1등급을 못 받으면 무조건 50만 내지 100만 원 손해입니다. 사료값이 안 나옵니다. 농민들도 지금 죽을 노릇이에요. 37개월씩 38개월 키워가지고 팔 때 적자입니다. 적자. 왜요? 여러분들이 1등급만 돈 주고 사기 때문에. 1등급. 고기 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3등급을 먹어야 됩니다. 왜요? 지방 때문에. 지방만 안 먹으면 안 돼요. 장을 힘들게 만들면 면역세포 떨어지고 면역세포 힘들게 만들면 면역세포가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뜻이 다 저하거든요. 그런데요 소고기는 좀 양반입니다. 돼지고기 쪽으로 넘어오면요 전 세계에서 삼겹살 이렇게 미친 듯이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 미쳤어요. 삼겹살 먹는 거예요. 삼겹살은 있잖아요. 남미나 유럽에서 돼지를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삼겹살은 대한민국으로만 수출합니다. 왜? 그 나라 사람들은 지방량이 많아서 안 먹습니다. 안 먹고 꼭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 베이컨이라는 형태로 기름을 싹 다 빼가지고 바삭 끓일 때까지 기름 다 빼고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먹죠? 일단 생삼겹살 맛있게 불판에 구워 먹습니다. 그 불판에 기름 있는 거 아깝다고 거기다 밥 넣고 김치 넣고 파 넣고 덮어가지고 그죠? 마지막으로 김 뿌리고 깨소금 뿌려가지고 숟가락으로 싹싹 끓여 먹는 전 세계 유일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삼겹살 먹지 말자, 마블링이나 소고기 먹지 말자 그게 아니에요. 먹어도 뭐예요? 너무 많이 먹는데요. 너무 많이, 너무 지나친 거죠. 제가 재직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앞에 학생들이 가는 음식 식당이 있습니다. 8, 90%가 삼겹살 집이에요. 8, 90%. 왜요?
오로지 고소하고 오로지 부드러운 거. 그 바람에 입만 즐겁고 나머지 우리 몸의 장기는 다 고생하는 거예요. 위도 고생하고 장도 고생하고 췌장도 고생하고 다 고생합니다. 뭐만 즐거워요? 입만. 요새 말이죠. TV 탁 틀면 말이죠. 난리입니다. 난리. 먹방이라 그래가지고 TV 요리 프로그램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대요. 아, 이상한 사람이 아주 말 구수하게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요리에다 처음부터 설탕을 집어넣으니까 음식이 맛있지. 설탕 집어넣은 음식이 안 맛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때는 난리가 났는데 그 바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 설탕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뇨부터 시작해서 비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치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방송 하나 때문에 지금 설탕 실제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음식에 설탕 넣으면 맛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맛있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앞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입에 맛있다 하게 되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대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대가가 있는지 없는 건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말이죠. 지금 너무 편식을 하고 있다. 이게 기본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음식을 말이죠. 오래 씹으면 다 탄맛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자연의 원칙인데 바쁘다고 귀찮다고 그냥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냥 삼키기 시작해요. 우리 당뇨 환우분들의 기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씹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씹으셔야 돼요. 당장 오늘서부터 식사를 할 때 한 숟가락 집어넣고 무조건 100번 이상 씹어보십시오. 100번 이상.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혈당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왜 오래 씹는 게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냐면요. 오래 씹게 되면 일단은 우리 인체 내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옵니다. 오래 씹으면. 예.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땡기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기가지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런데 오래 씹게 되면은 배에 음식이 위에 음식이 작게 들어있더라도 많이 먹었다라고 뇌에서 그만 먹으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양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오래 씹으면 뭐예요? 양이 작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씹으면. 오래 씹으면 오래 씹을수록 양이 작아집니다. 무조건. 무조건 오래 씹으시고. 보세요.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총 32개나 있습니다. 아니 입속에 치아를 32개인데 그 32개 중에 어금니가 무려 20개입니다. 송곳니 4개, 앞니 8개, 12개 빼면 20개가 뭐예요? 어금니예요. 도대체 입안에다가 어금니를 20개를 왜 박아놨을까요? 왜? 왜 박아놨을까요? 씹어라. 씹어라. 어금니가 20개가 있으면 어금니가 20개 있는 생활을 하는 게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왜 쓸데없는 왜 박아놨겠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요즘 주부들이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설거지, 반찬 뭐 골치 아프니까 알약 비타민 하나를 먹고 하루 딱 해결할 게 없을까? 설거지도 안 하고 그죠? 그럼 만들 수 없을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만드는 나는 인간이 이상하게 되는데 일단 이빨이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 이빨 싹 다 빠져야 돼요. 뱀장어 같이 돼야 돼요. 왜? 씹을 필요가 없이 삼키면 되니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입속에 32개의 치아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 어금니가 20개가 있다는 얘기는 씹어라. 그게 기본이에요. 근데 뭐예요? 귀찮다. 바쁘다. 라는 핑계로 안 씹고 넘겼을 때 누가 제일 고생하느냐? 췌장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해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기도 바쁜데 안 씹고 넘겼으니까 이놈을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소화시키는 소화 분비에
그걸 췌장에서 짜내는 거예요. 씹으면은 췌장의 분비액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안 씹으니까 안 씹고 그냥 먹으면 죽으니까 췌장에서 소화 분비액이 나오는 거예요. 소화 분비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는데 췌장은 소화 분비액도 내야지, 여러분도 단 거 먹으면 인슐린도 내야지, 얘가 지금 바빠 죽겠는 거예요. 더군다나 말이죠. 시도 때어제 밤 12시에 자는데 말이죠. 막 식지도 않고 그냥 단계 그냥 들어. 뭐예요? 허겁지겁 막 소화 분비액도 내야 되고 막 인슐린도 내야 되고 얘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문제가 생겨요. 당뇨환우분들은 췌장을 도와주려면 무조건 많이 씹어요. 많이 씹으면 많이 씹어서 췌장을 도와주는 거고, 많이 씹으면 많이 씹어서 또 장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서부터서는 음식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음식은 먹어서 입을 즐겁게 하고 위를 부르게 하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왜요? 1960년, 70년까지는 뭡니까? 배고픔의 문제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보신 적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단식 금식할 때 말고. 저는 어릴 때 실제로 20살 근처 때 먹을 게 없었어요. 3일 4일씩 물만 먹고 있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에요. 그때 살인을 하겠더라고요. 먹을 것만 주면. 그때는 우리가 식사가 뭡니까? 처음부터 위를 만족하는 시간, 배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르신 만나면 아침 저녁 인사가 뭡니까? 신지 드셨습니까? 그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이런 여든 대신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한테 그저 뒤에 따라다니고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게 다 배고픔에 그 머리에 들어가 있던 거죠. 그러다 이제 좀 잘 삽니다. 이제 먹는 건 문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제는? 맛있는 거 찾으라. 뭐 맛있는 거 없네. 뭐 맛있는 거 없네. 근데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 입을 즐겁게 하고 위를 배부르게 하고 반드시 장에 들어가서 충분히 분해가 되어서 음식 영양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독이 됩니다. 전부 독이 돼요. 지금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안 씹고 그냥 삼켰어요. 현미밥을 안 씹고 그냥 삼켰습니다. 그 현미밥 당뇨 환자들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현미밥을 오랜만에 참 맛없는 현미밥을 먹으려고 한번 먹었는데 이게 도저히 귀찮아서 그냥 습관이 안 돼가지고 현미밥도 입에 들어가니까 그냥 목구멍을 쑥 넘어가요. 왜요? 그동안 씹는 연습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럼 그때 넘긴 그 현미는 위는 좀 배는 부르게 했어요. 근데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면서 췌장한테 비상으로 소화 분비액 내라고 고생시킨 데다가 장에 내려가서 그게 췌장이 내다 적게 내다 보니까 그 먹었던 현미가 장에 들어가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먹었던 음식이 썩는지 안 썩는지 어떻게 하느냐? 음식이 썩으면 냄새가 나겠죠. 이런 사람 방귀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방귀 냄새 굉장히 독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먹었던 그 현미가 독이 되었는지 약이 되었는지 집에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먹는 음식이 독이 되었는지 약이 되는지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밥 딱 먹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오른손으로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귀를 한번 시원하게 끼세요. 그리고 한 줄 꽉 잡으세요. 방귀 한번 끼고 난 다음에 오른손으로 방귀를 한번 잡으라고요. 오른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왼손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방귀 한 줄을 잡아가지고 냄새 맡아봐가지고 냄새가 지독하다 뭐예요? 방금 먹었던 저는 뭐야? 독이 된 거예요. 소화가 안 돼요. 우리 당뇨 환우분들은 항상 방귀 냄새에 민감하십니다. 왜? 내가 먹었던 음식이 내한테 들어와서 약이 되었느냐 독이 되었느냐 뭘로 안다고요? 방귀 냄새로 안다. 방귀 냄새. 근데 요즘 있잖아요. 젊은 애들, 특히 초등학교 애들 방귀 냄새가 진짜 지독합니다. 애들 방귀 냄새 하여튼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 지네들끼리 누가 독하냐고 시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기 시합하고 그래요. 몇 개를 독하다 그러고. 야, 니 맡아봐라, 니 맡아봐. 다 뭐예요? 다 걔들 속이 좀 썩어들고. 자, 씹는 연습이 안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100번 얘기했죠. 100번 씹다가 100번 진짜 깁니다. 그것도 매 숟가락마다 100번 씹어야 돼요. 씹다가 내가 인생을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째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야 되냐 말이지. 한 숟가락 넣고 100번 씹어가지고 화도 나고 막 이런. 그래도 이기시오. 그래서 저는 이 씹는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저는 연습을 시키느냐. 제일 먼저 여러분의 현미밥을 드시기 전에 먼저 샐러드를 한 접시 먼저 먹습니다. 야채. 야채도 그 위에 드레싱 하지 말고 야채 위에다가 아몬드, 호두, 견과류를 뿌립니다. 그냥 덩어리로 해가지고 씹습니다. 자, 평소에 말이죠. 밥 씹지 않고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사람 당근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할 수 없이 씹어야 돼요. 그 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바로 그 한 접시의 샐러드를 가지고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힘들었던 씹는 훈련을 그걸로 합니다. 먼저 한 접시의 샐러드를 가지고. 자, 한 접시 샐러드를 가지고 먼저 씹는 연습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위는 평소에는 짜부러져 있어요. 근데 위는 위에 고무줄이 있고 밑에 고무줄이 있어가지고 꽉 양쪽을 묶어가지고 이 안에 음식이 들어가면 막 주무릅니다. 주물러가지고 위가 이제 음식을 막 주물러가지고 분쇄를 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위에 막혀있고 아래에 딱 고무줄 막혀가지고 주무르는데 꽉 차가지고 있으면 주무르면 어떻게 해요? 위로 삐져나오고 밑으로 삐져나오겠죠. 그죠? 항상 우리의 위는 3분의 2만 채워서 주무르도록 우리 위에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분의 2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센서가 감지된 센서가 붙어 있다가 음식이 여기 딱 차면은 머리에서 야 음식 찼다 그만 먹어라 배부르다 라는 감을 느껴가지고 3분의 2 채워 위에 여분을 놔두고 그 다음에 주무르는 거예요. 근데 이 센서가 작동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입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 15분 안에 밥 먹는 사람은 센서 작동하기 전에 밥을 꽉 채웠거든요. 그래서 항상 밥 빨리 먹는 사람은 항상 비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많이 먹어서 문제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먹느냐? 샐러드 한 접시를 천천히 씹어서 씹는 훈련하면서 밑에를 샐러드로 채웁니다. 샐러드로 채우게 되면 샐러드는 부피가 많아요. 많고 샐러드 다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면 밥만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포만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작게 먹는 거예요. 작게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살을 좀 찌고 싶다. 그럼 거꾸로 먹으면 되겠죠. 밥 먼저 먹고 야채 먹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뇨의 증세가 있는 분들은 항상 샐러드를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게 되면 밥 양이 작게 먹는 거죠. 그러면서도 배가 부른 거예요. 포만감을 느끼면서. 밥 먹고 난 다음에 잠이 많이 오는 것은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잠을 잘 때 누워서 자면 안 됩니다. 밥 먹고 잔 다음에 잠을 잘 때 반드시 앉아서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까 제가 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위에는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이 이 밑부분에서 계속 주무르면서 음식을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눕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음식이 어떻게? 위쪽에 닿죠? 위에. 근데 이 위에는 이 산이 굉장히 약해요. 따라서 누워가지고 계속 밥 먹고 나는데 눕는 사람은 이쪽에 위에 끈이 약하게 됩니다.
약하게 되면 뭡니까? 자꾸 음식이 거꾸로 올라오는 역류형 식도예요. 신물이 올라온 사람, 거꾸로 계속 올라오는 사람. 결국 그게 나중에 식도암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자꾸 심해집니다. 절대로 밥 먹고 난 다음에 누우면 안 돼요. 밥 먹고 난 다음에 2-3시간 항상 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요. 앉아. 잠이 자더라도 어떻게 해요? 의자에 앉아서 잠을 주무시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테스트를 하고 나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혈당 수치를 테스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물입니다. 물. 우리 몸속에는 물의 양이 70%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매일 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물이 빠져나가요. 따라서 반드시 빠져나가는 양만큼 물을 반드시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왜?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혈액이 뻑뻑합니다. 혈액이 뻑뻑하게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인슐린이 있더라도 포도당을 못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놈을 저기 세포까지 끌고 가져야 되는데 찐득찐득하니까 갈 수가 없는 갈 수가. 따라서 당뇨하는 분들은 무조건 물을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항상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양이 얼마가 되느냐? 뭐 2리터가 좋으냐, 3리터가 좋으냐, 지금 다 말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립니다. 왜?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양의 물이 다 다릅니다. 왜요? 몸무게가 똑같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있고 땀을 작게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철에 물 먹는 양과 겨울철에 물 먹는 양이 틀려요. 여름철에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게도 우리 몸은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물 먹는 양을 알려줍니다. 물은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작게 먹어도 안 되고 작아도 독이고 많아도 독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물 먹는 양을 어떻게 아느냐? 2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필요한 양의 물을 꼭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물이 부족할 때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면요.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색깔이 좀 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소변 색깔이 왜 노란색으로 짙어지겠습니까? 왜 노란색이겠습니까? 보고 느끼라 이거예요. 알려주려고. 얘야 물 먹어라. 물 먹는 시간 알려주려고. 하도 한 모금 까불고 돌아다니니까 말이죠. 이게 몸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물 먹으라고 신호를 주려고 색이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소변을 말이죠. 여러분들 신호를 많이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굉장히 추운 날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몸이 부르르 떨리죠. 왜 떨릴까요? 온도가 내려갔어요.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몸이 문제가 생기니까 온도를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온도를 짧은 시간에 빨리 올려주는 방법이 운동이거든요. 근데 몸이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추운 날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 보고 난 다음에 몸 온도를 올리면 막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게을러 빠져가 운동 안 할 줄 알고서는 여러분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푹 떨고 가는 거예요. 푹 떨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운동해가지고 온도를 올려줘. 왜? 살라고 몸이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여러분 풀장에 수영장에 애들이 수영하고 가만히 서 있죠. 그 안에서 부르르 끓는 놈들 수영장 안에서 소변 보는 놈들 서가지고 이런 애들이 있죠. 그냥 소변 보는 거지. 소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살라고 몸이 부르르 끓는 거예요. 따라서 소변의 색깔이 노란색이 될 때까지 여러분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약은 종합 비타민의 비타민 B군을 먹게 되면 오줌 색깔이 노랗게 나옵니다. 근데 그 노란색은 센 노란 색깔이에요. 굉장히 맑은 노란 색깔이고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 색깔은 탁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이 약간 돌기 시작합니다. 주황색이 돌기 시작해요. 약을 먹으면 센 노란 색깔입니다. 색깔 구분이 금방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물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색깔이 노랗게 나오는데도 물 먹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먹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갈증이 나타나요. 갈증. 목마른 거예요. 근데 목이 말랐을 때는 이미
내 몸속에 또는 여러분들 몸속에 굉장히 나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난다. 따라서 항상 물은 언제 먹는다? 목마르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다. 운동하러 가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 사람. 땀 흘리기 전에 미리 물을 먹는다. 꼭 기억해 주시죠.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익사. 많이 먹으면 죽어요?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많이 먹으라는데 아니, 너무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말이죠. 라디오 방송에서 물 먹기 시합을 했습니다. 물 먹기 시합을 했는데 그 라디오 방송에서 왜 물 먹기 시합을 했느냐? 그 당시에 애들이 갖고 있는 게임기 있습니다. 게임기. 게임기가 새로 상품이 나서 그거 이제 선전한다고 그 게임기를 1등 상품을 걸고 물 먹기 시합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에 안 가고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그 사람 1등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28살짜리 애 엄마입니다. 28살짜리 엄마가 애가 3명 있는데 애한테 그 게임기 1등 상 주려고 앉아서 물을 먹었어요. 화장실 안 가고 어떻게 해요? 3시간 동안에 7.5리터 3시간 동안에 이거 15병 죽였네. 15병 먹고 3시간 동안 화장실 안 가고 이거 15병 먹고 죽었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상 타가지고 애한테 상품을 줬는데 그날 저녁에 심장마비를 죽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 옵니다. 왜요? 그걸 저나트륨 혈증이라 그래가지고 물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몸에서 염분 농도가 낮아진 거예요. 보통 여름철에 굉장히 힘든 날 운동에 땀 흘리고 나면 물만 먹지 말고 뭐 먹으라 그러죠? 소금도 같이 먹으라 그러죠. 물하고 소금하고 양이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물량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습니다. 한 컵을 자주 먹으면 죽든 안 해도 예, 한 컵씩 한 컵씩 자주 먹으면 죽진 않습니다. 자주 먹으면 죽든. 우리 어머님 이렇게 있습니다. 금방 태어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애들 몸무게 90%가 물입니다. 그 다음에 한 50, 60 되는 사람들 몸무게 분석해 보면 70%가 물입니다. 연세가 8이 넘게 되면 물 분석해 보면 50%입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서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뭡니까?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래 사시려면 계속 물을 드셔야 됩니다. 물 빠지니까 쭈글쭈글하니까 주름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물이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질 거 아니에요. 주름살이 계속 생겨난 다음에 보톡스를 먹으면 미용고 화장품 좋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물 먹어가지고 피부를 빵빵하게 해놓으세요. 자, 내가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아느냐? 한 컵 먹든 2컵 먹든 자주 먹든 물을 내가 자주 많이 먹는지 어떻게 아느냐? 내 몸속에 물이 차 있을 때 물을 반 컵이라도 먹게 되면 금방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화장실을 너무 들락날락 자주 하는 사람은 물을 쓸데없이 많이 먹는 거예요. 하루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8번 한번 헤아려 봐가지고 8번 이상을 가는 사람은 물 먹는 횟수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는 물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변 색깔이 항상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진한 노란색이 아니고 옅은 노란색이 되도록 조금씩 물을 먹어주되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몇 번? 8번 이하가 되도록 물을 여러분들이 맞는 양을 찾으십시오.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나도 현재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물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요즘 말이죠. 똑똑한 이 30대 엄마들이 유치원 갔다가 애들이 문 열고 들으면서 엄마 물 줘! 하게 되면 그 똑똑한 엄마가 뭘 줍니까? 우유 줍니다. 주스 줍니다. 왜요? 얘야 이게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은 물이고 우유는 우유고 주스는 주스예요. 자 보세요. 어항에 고기가 있습니다. 어항 고기가 있는데 고기에 물을 갈아주죠. 근데 고기 보고 얘야 주스가 훨씬 더 영양가가 있단다. 그러니까 물 대신에 주스 조금 주면 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주스는 주스같이 먹어야 되고 녹차는 녹차같이 먹어야 되고 커피는 커피같이 먹어야 되고 물은 물같이 먹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현재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고 있고 물을 차같이 홀짝홀짝 먹거나 잊어버렸어요. 당뇨의 시작, 암의 시작도 물 부족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많이 먹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물 먹는 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내가 잊어버렸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당뇨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먹기 운동 3, 2, 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을 하고 한 달만 하고 난 다음에 혈당 수치를 매일 측정해 보십시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가락 목표를 해보세요. 3. 같이 따라합니다.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아침 공복 한 컵. 그럼 몇 컵입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식사 안 하세요? 식사 30분 전 한 컵. 식사 2시간 뒤 한 컵. 그럼 3끼 먹으면 하루에 6컵. 그 다음에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아침 공복 한 컵. 하루에 몇 잔? 8잔. 8잔인데 양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은 250, 이건 반 정도, 한 컵 정도 시작합니다. 근데 250g도 작게 먹을 수도 있고 각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뭘 보고 하느냐? 소변의 색깔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 있죠. 이걸 가지고 각자 자기한테 맞는 물량을 찾아보십시오. 그래가지고 8번 먹었을 때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미 이건 말이죠. 제가 많은 당뇨 환우분들하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험을 많이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물을 잘 안 먹는 분들은 혈당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화장실 횟수는 몇 번? 8번 이하.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번 먹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습관을 들이시려면 집에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하고 하나 약속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잖아요.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볼 때 인사하잖아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인사보다는 저하고 만났을 때는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교수님 저 물 먹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를 만났을 때 잘 먹습니다. 그 얘기예요. 30분 전에 물 먹는다는 얘기죠.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참 잘했습니다. 최고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요즘 저하고 길거리에서 말이지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저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만 수화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물 먹기 습관 들이기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여러분들 우선 손자, 손녀, 아들, 딸들하고 하십시오. 걔들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 들어올 때 문 열고 할아버지 뭐예요? 학교에서 먹었다 이거지. 그럼 여러분들 손자, 손녀 뭐라고 대답해줘야 돼요? 너 최고야. 너 참 잘했어. 너 계속해.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여러분들도 물 먹는 습관이 들여진다는 거예요. 같이 가족들하고 온 가족들하고 애들한테 말이죠. 여러분 참 잘했어. 너 최고야. 그러고 물 먹을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뭡니까? 여러분들 내가 물 먹을 시간이 됐구나. 밥 먹고 2시간 뒤에 물 먹을 시간. 식사하고 난 다음 2시간 뒤에 물을 먹는 것도 췌장을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지금 췌장 도와주는 방법 제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췌장 도와주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많이 씹는 거, 오랫동안 씹는 거. 꼭꼭 씹는 게 아닙니다. 꼭꼭 씹으면 이빨이 나갑니다. 많이 씹는 겁니다. 꼭꼭 안 씹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식사 후 2시간 뒤에 물을 먹어주는 것도 췌장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2시간 뒤. 약을 먹으려면 많이 먹어야 예, 물을 보다 2시간 뒤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 3, 2, 1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물을 먹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그 물 한 잔 먹는 것 습관이 그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게 어릴 때 습관이 되었으면 운명을 바꿔야 해요. 물을 안 먹고 자랐다, 걔들은 무조건 뒤에 가서 병이 생깁니다.
걔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와가지고 판검사 되고 사장 되더라도 의미 없어요. 40, 50대 돼가지고 건강 나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럼 당연히 그럼 어떤 물이 좋습니까? 물의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물 종류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정수기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물에 대해서 진짜 무식합니다.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물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상식은 거의 대개다가 상업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의 대개 상업적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물의 질이나 기능에 대해서 너무 따지지 말고 우선 뭐예요? 양이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 전부 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양이 부족한 거예요. 60, 70%가 지금 양이 부족한 거예요. 양을 먼저 채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게 좋은 물이 나쁜 물 그런 거 따지기 전에 먼저 양을 먼저 채워보라고. 양이 부족한데 뭐 안 먹으면서 뭐 좋은 물 뭐 조금 먹어도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어떤 물이 좋으냐? 일단은 저는 가정에서 만약 사용한다면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물이 많이 더러워집니다. 우리나라 아직까지 원수는 좋은 편이에요. 지하수나 그 강물이나 뭐 이런 것도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에 들어와가지고 저장되면서 오히려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가장 싼 정수기. 정수기도 말이죠. 비싸서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수기라는 것은 그 속에서 정수기를 통해서 물이 나올 때 그 정수기에서 뭐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수기를 통해서 뭐예요? 정수기라는 것은 물 속에 나쁜 것만 걸러주는 것이지 들어갔다 나오는데 좋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죠. 가장 값싼 정수기를 가지고 물을 정제합니다. 먼지, 흙, 머리카락 절도 뺄 정도. 반드시 물은 끓입니다. 교수님 끓이면 생수가 아닌데 죽은 물이라고 그러던데요. 생수가 아니고 죽은 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 물을 끓입니다. 끓이고 난 다음에 그대로 식혀요. 식힌 물에다가 컴붕어를 집어넣으면 컴붕어가 죽어버립니다. 왜요? 컴붕어는 물속에는 산소를 먹고 사는데 끓이는 동안 산소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니, 큰 물에 컴붕어를 집어넣으니까 죽은 물이 되죠. 근데 그걸 살려주는 방법이 뭐냐? 끓이고 난 다음에 식힙니다. 식히고 난 다음에 물을 한번 양쪽 양푼에다 해가지고 주르륵 붓습니다. 한번 주르륵 이쪽으로 5번 부으면 물이 주르륵 붓는 순간에 어떻게 공기중 산소가 다 들어가고 떨어지면서 폭포같이 작은 방울들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다시 생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은 꼭 끓여서 식혀서 주르륵 대여섯 번 폭포를 해서 먹으면 다시 생수가 됩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에는 미네랄은 절대로 다 안 날아가고요. 끓이는 동안에 나쁜 물질들은 다 날아갑니다. 보통 우리가 페트병에 들어있는 거 우리 물을 많이 먹는데요. 이게 생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걸 운반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플라스틱에서 나쁜 물질이 나와요. 그것도 끓이면은 날아갑니다. 그것도 끓이면 날아가요. 날아가니까 이것도 만약에 여름철에 이것도 끓여서 드세요. 만약 필요하다 좀 끓일 수 있다면 끓여가지고 어떻게 식혀서 주르륵 하죠. 근데 보통 제가 물을 먹으라 그러면요, 물 맛이 너무 없다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물에 비린내도 나고 염소냄새도 나고 물맛 없다. 그런 분들한테는 현미를 볶아서 우려서 드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미를 볶습니다. 프라이팬에. 자, 현미 볶으라 그러면은 교수님 그것도 씻어가 볶습니까? 그냥 볶습니까? 좀 먼지가 걱정되는데 하루 당연히 씻어야죠. 그럼 씻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말려서 볶습니까? 그냥 볶습니까? 귀찮다 이거죠. 요즘 그렇게 좀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요즘 30대 젊은 부부들한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얘야 마트에 가서 내 고구마 먹고 싶은데 밤 고구마 좀 사 먹자. 그러면 걔들이 뭐 사온지 아세요? 밤 한 봉다리하고 고구마 한 봉다리 사온다니까. 애들이 밤 고구마가 뭔지 몰라요. 네? 밤 한 봉다리하고 고구마 한 봉다리 사온다. 자, 현미를 볶을 때 어떻게 볶느냐? 그냥 프라이팬을 좀 세게 달궈입니다. 센 불에 달궈인지 안 달궈인지는 이런 손가락에 물을 묻혀 튕겨보게 되면 물방울이 또르륵 굴러가야 되면 프라이팬이 달궈진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씻은 현미를 조리로 건져가지고 물이 축축 흐르는데 그냥 얹습니다. 얹어가지고 나무 숟가락으로 마개를 쥐면 30초 정도, 한 1분 정도만 해도 현미 바깥에 묻어있는 물은 다 말라요. 그 다음에 불을 낮춥니다.
센 불 그대로 가게 되면 이게 팝콘이 돼요. 다 팝콘 돼요. 팝콘 다 터져버려요. 팝콘식으로. 불을 약불에 중불을 낮춰서 딱 5분에서 10분만 볶습니다. 새카맣게 갈색이 나게 볶는 게 아니에요. 약간 노란색. 약간 노란색. 색깔 진하게 하지만 할 필요가 없어요. 약간 노란색으로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볶아가지고 용기 속에 넣는데 그거 만드는데 딱 10분밖에 안 걸려요. 만들어가지고 그냥 밀폐 용기 속에 딱 넣습니다. 그리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입니다. 770물을 끓였죠. 그 다음에 그 물 유리봉투에 옮기죠. 그 뜨거운 물에다가 아까 볶은 현미 한 숟가락 집어넣습니다. 그럼 나머지 숟가락 막 흔들어갖고 좀 그냥 가만놔둬. 15분 동안 가만놔둬요. 15분 뒤에 다시 현미를 걸러내버립니다. 걸러내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걸러낸 현미는 30분만 지나면 진짜 맛있는 누룽지가 되니까 그건 그대로 드세요. 바르고 걸러낸 물 식혔다가 폭포수 만들어서 먹는 그 물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현미의 가장 좋은 성분만 싹 뽑아내죠. 교수는 그러니까 현미 넣고 물 팔팔팔 계속 막 끓이면 어떻습니까? 허옇게 뭐 덩어리가 뜨고 이러면 그거는 숭늉입니다. 숭늉은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숭늉은 그러니까 현미를 살짝 우려내가 현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항산화 물질이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또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라든지 당뇨 환자한테 좋은 성분들 수용성 싹 다 빠져나오고 그건 살짝 뿌려내면 아주 옅은 노란색인데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먹어보십시오. 물맛이 그렇게 맛있는 줄은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살짝 옅은 물이에요. 네. 여러분 항상 콩물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그 정도 색깔의 소변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소변 색깔 항상 그 정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뭘 얘기했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전부 다 원인이에요. 그죠? 원인이. 네. 그래서 증상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 말고도 이제 내일부터 강의 듣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 온다든지 그분들 주로 이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두 개가 다 동시에 해야 되지 증상 치료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증상 치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해야 되죠. 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원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한 이런 내용들은 말이죠. 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태초 먹거리라는 책이 현재 출판이 되었습니다. 시내 서점이나 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서점에서 책을 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았던 또 기본들 여러 가지 또 기본이 추가된 게 많거든요. 그런 기본들은 책을 통해서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태초 책에 지금 책 제목이 어떻게 되죠? 먹거리. 제 강의 이게 없나요? 네. 태초 먹거리.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 가지고 제 이름을 치시면은 이 개호 이름 치시면 책 이름이 나옵니다. 그 현미를 볶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볶아서 놨다가 넣어먹는 건 어떤가요? 그냥 그때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볶아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에 해가지고 네. 넣었다가 네, 그렇게 괜찮습니다. 하여튼 너무 많이 볶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하여튼 뭐든지 간에 열을 많이 가하면 많이 갈수록 입에 맛있는 음식은 만들어지는데 몸에는 안 좋은 게 자꾸 많이 나요. 자,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